봅시다. 오늘 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있었죠. 근데 막상 이게 문제 해설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막상 또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서술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어서 걔네들을 어떻게 서술할 건지 같이 한번 봐봅시다. 일단 1번은 당연히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3의 보시면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2b가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을 통해서 a, b의 관계식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프의 점근선이 얘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냥 쭉 나열을 해 주시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b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면 우리 원점 대칭하면 y도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돼? y는 3의 x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x가 아니라 그냥 x죠? 그럼 3의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b가 된다. 2b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2b는 마이너스 a고 a는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이렇게 얘로 쓰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래.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의 점근선은 뭐가 나오고, y는 마이너스 a다 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니까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2b에서 우리 지금 x좌표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x좌표를 k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 볼게요. 맞죠? 이거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3의 x제곱은 넘기면 a-2b고, 우린 지금 여기서 a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b가 a니까 얘를 2a다 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3의 k제곱은 2a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맞죠?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의 마이너스 k제곱은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3a 마이너스 2a분의 1일 거고, 그게 2분의 1이다 해서 양변에 2a 곱해서 그 다음은 쭉 연산하시면 되죠. 연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채점 기준이랑 조금 다르게 여기서 이제 뭐 그냥 k를 구하셔도 되고요. 로그로 바꿔서 그 다음에 대입하셔도 되고, 알겠죠? 아니면 여기서 지금 a를 구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b를 없애서 계산하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여기다가 뭐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b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마이너스 4b라고 쓰고 b를 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a를 구해도 뭐 무방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에 두 이차함수 라지 fx, gx라고 되어 있고, 얘는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보시면 지금 fx와 gx를 각각 미분했을 때가 4x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지 fx와 라지 gx를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럼 가에서 f'x와 g'x는 4x이므로 fx는 2x제곱 플러스 c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x는 2x제곱 플러스 c'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얘다. 그 다음 나에서 라지 fx의 최소값은 3이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므로 c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 따라서
라지 fx의 꼭지점은 0,-3이다 라는 것까지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집어넣으시면 C'이 나오겠죠. 그치? 그렇게 해서 대입하셔서 gx 구하시고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하고 얘 뭐 평행이동시키면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0,-2고 그거 집어넣는 거니까 C'은 -2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1 -1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3번에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라고 뭐라 쭉 나와 있는데 문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요 정도 수열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맞추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수열이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가 있고 약수령에서는 직접 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치? 근데 얘는 그냥 합 공식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L에 초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S는 바로 그냥 써도 되죠. 지금 R이 음수니까 1-R분의 A의 1-R의 8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열 A2n 플러스 1은 A2n 플러스 1은 초항이 A3인 거니까 AR의 제곱 곱하기 R의 제곱에 n-1제곱이라는 애가 되는 거죠. 그치? 그치?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말로 쓰셔도 돼요. 얘는 초항이 AR 제곱이고 공비가 R 제곱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일반항을 쓰셔도 되고 말로 쓰셔도 되고 따라서 T는 뭐가 된다? 공비가 R제곱인 거니까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초항 AR제곱에 AR제곱에 A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따라서 T분의 S는 지금 얘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 밑에다 써야겠다.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 분의 AR제곱에 A8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의 S는 1-R분의 A의 1-R의 8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가 남을 거고요. 또 이렇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가 남을 거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A 지워질 거니까 뭐가 된다? R 플러스 1분의 R제곱이 되고 그게 지금 문제에서 6이라고 나와 있다 해서 공비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공비가 2개 나올 건데 우리는 공비가 음수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음수인 걸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 이상의 모든 홀수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 3n, 3n, 2n이니까 지워지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였냐면 루트에 x제곱이라는 애가 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얘를 x라고 쓰지 않잖아. 어떻게 쓰는 거야? 항상 절대값 x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세제곱근 루트 x 세제곱은 뭐가 돼? x가 되는 거예요. 왜? 세제곱 했을 때는 부호가 그대로잖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니까 그대로인 건데 제곱은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봐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야. 지금 보시면 n이 홀수니까 여기 적혀있는 3n이라는 애는 홀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2n은 짝수잖아. 짝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된다? 절대값을 씌워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에서
가에서 3n 루트 a의 3n 제곱 마이너스 2n 루트 a의 2n은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의 2n 제곱은 a의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된다 라는 거고, 얘가 0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a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등호는 없어야 되고. 됐지? 됐지? a랑 절대값 a가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a는 b의 5제곱근 중 하나니까 a의 5제곱이 b잖아. 맞죠? b이고, 지금 b가 a보다 작다이므로, 그럼 생각을 해봐. 5제곱을 했는데 더 작아져. 그럼 a는 뭐야?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작아진다는 소리죠? 이므로 a는 뭐다? 0과 1 사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뭘 준 거냐? a의 범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가, 나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범위니까 꼭 범위를 언급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저기서 3의 a분의 b의 제곱은, 얘 계산해보시면 b가 a 5제곱이니까 a 4제곱 될 거고, 그럼 얘 계산하면 8로그 3의 a가 되고, 걔가 5 이상의 정수니까 는 k라고 쓰시고, 여기다 이제 k를 쓰시면 되겠죠. k는 마이너스 5 이상의 정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우린 결론은 a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8을 넘기고 3도 반대로 넘겨서 a는 뭐가 된다? 3의 8분의 k제곱이 된다라는 건데, 얘가 지금 a는 뭐와 뭐 사이다? 0과 1 사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따라서 3의 8분의 k제곱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건데 당연히 0보다는 클 거니까 8분의 k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작으려면 8분의 k는 0보다 작고 k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k는 뭐다? 지금 k는 마이너스 5 이상의 정수인데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럼 그때의 a는 3의 8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쭉 쓰면 되겠죠? 따라서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5번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입니다. 사인, 코사인이 개수로 들어가 있는 2차 부등식인 건데,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우리 2차 부등식이 0보다 항상 작으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만 기억하는데, 보통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구나. 근데 그 이전에 뭐부터 봐야 돼? 얘가 음수다라는 것부터 봐야 돼요. 알겠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면 항상 음수일 수 없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4분의 사인 세타의 x제곱, 이런 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범위 설정하는 건 루트 11 코사인 세타의 x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8이 0보다 작다 해서 일단 첫 번째로 4분의 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판별식으로 넘어가겠죠. 판별식 d는 b제곱이니까 11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ac니까 저 4분의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10 사인 제곱 세타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니까 플러스 1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그 d가 0보다 작다겠지. 따라서
10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됐죠?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하면 지금 2, 5에 3,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1 곱하기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므로 사인 세타는 뭐다? 사인 세타는 5분의 3보다 크다. 또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얘가 5분의 3보다 크다 아니면 얘인데 지금 우리는 사인이 음수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사인 세타의 그래프가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는 그 밑에인 얘네들이잖아. 맞죠?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얘와 얘만 보면 된다. 맞죠? 그러면 결국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가 언제야?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가 파이일 거니까 얘는 뭐일 거고 6분의 7파이일 거고 여기가 2파이일 거니까 얘는 뭐일 거다? 6분의 11파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고 세타는 뭐가 된다? 6분의 7파이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보다는 작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어. 결론을 적어야 돼. 여기 지금 알파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뭐다? 이렇게 적고 알파는 6분의 7파이고 베타는 6분의 11파이다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웬만하면 맞을 텐데 얘가 채점 기준이 아니라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결국 채점 기준일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냐에 따라서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까지 찾고 그 다음에 알파는 6분의 7, 그 다음에 베타는 6분의 11 해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 보시면 얘가 첫 번째일 거고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찾는 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대입하는 게 네 번째죠. 그치?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알파 베타를 안 찾았으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 6번에 우리가 평소 보던 거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건 뭐야? 가운데 fx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가운데 x제곱이 있고 왼쪽 오른쪽에 f에 대한 식이 있는 거니까 우린 쟤를 우리가 평소 보던 애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로 fx가 가운데 오게끔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f에 2분의 2-x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얘를 fx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2분의 2-x를 t라고 하면 x는 2 넘기면 2t가 되는 거고요. 넘기면 x는 2-2t가 된다. 맞죠? 맞죠? 그러면 x제곱은 저 가운데 껴있는 x제곱은 제 제곱하는 거니까 4t제곱 그냥 이렇게 쓸까요? 그냥 전개했을까? 4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다. 따라서 ft는 뭐다? 4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f 2분의 1-x에서 위에서 t를 썼으니까 2분의 1-x를 s라고 하면 미지수는 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x는 뭐가 된다? 2s 다시 1-2s가 된다. 볼 수 있죠. 그러면 x제곱은 4s제곱에 마이너스 4s에 플러스 1이고 따라서 fs는 크다. 4s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1보다. 그러면 결론은 뭐가 돼? fx는 얘보다는 크고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 뭐보다는 작다가 된다?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보다는 작다가 만들어지겠죠. 됐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얘에 대한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잖아. 그치? 우리 마이너스 무한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하죠. 그치? 그래서 리미트 그냥 바로 쓸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분의 fx에서 마이너스 x를 이번에는 뭐 t도 썼고 s도 썼으니까 p라고 해볼까요? p라고 하면 리미트 p가 무한대로 갈 때 얘 바꿔주시면 3p제곱에 플러스 2p에 플러스 1 분의 f의 마이너스 p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얘는 여기다 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는 알고 있는 건 부등식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는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리미트 똑같이 이제 p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p니까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p 넣어 주셔야겠죠? 그치? 마이너스 p 넣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3p제곱에 플러스 2p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p 집어넣으시면 4p제곱에 플러스 4p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얘는 작거나 같다 리미트 p가 무한대로 갈 때 마찬가지로 얘 3p제곱에 플러스 2p 플러스 1분의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4p제곱에 플러스 8p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치? 그럼 얘도 결국 3분의 4고 얘도 3분의 4니까 얘도 3분의 4일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 서술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따라서 리미트 뭐 p가 무한대로 갈 때 왼쪽 좌변은 3분의 4고 또 똑같이 리미트 우변은 3분의 4이므로 얘도 3분의 4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7번이 조금 좀 그렇죠. 근데 보시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건 fx를 원점 대칭하면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gx인 거잖아. 맞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원점 대칭한 거와 같다 라고 되어 있고 f1은 g1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럼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을 빼서 fx와 gx를 빼서 적분을 하면 된다고. 맞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들은 교점인 거고 여기에 이제부터 식을 구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한번 잘 봅시다. 봐봐. 4차 함수잖아. 근데 4차 함수를 원점 대칭해도 어차피 4차 함수일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 x 4제곱 x 세제곱 x제곱 x 그 다음 상수모 1이라고 써보면 내가 얘를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원점 대칭이니까 y에도 마이너스 붙이잖아. 그럼 그 마이너스를 반대로 넘기면 요렇게가 되죠. 그럼 결국 얘에서 얘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3차 지워지고요 1차 지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 짝수항밖에 안 남는 거야. 즉 우함수가 남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서 얘가 지금 4차니까 뭐가 돼? 보기차식이 된다고. 보기차식이니까 만약에 x가 지금 1번 가에 f1과 g1이 같지? 그럼 내가 여기다 1 넣으면 뭐 해야 돼? 성립을 해야겠죠. 그럼 뭐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리고 얘는 어차피 우함수일 거니까 절대값 씌워도 우함수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0부터 1까지 2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보고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약수령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두렵잖아 사실. 나도 처음에 문제 풀 때 이걸 쓰는 게 두려웠어. 왜? 문자가 4개나 되니까. 근데 뭐라고 결론이 얘네들은 지워질 거니까 문자를 설정해도 얘네들이 지워질 거니까 문자가 사실 2개밖에 없는 식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 알겠지? 알겠지?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4차 함수를 보자마자 미지수를 설정해서 써라 라고는 나도 못 말해. 왜냐면 4차 함수의 최고차 항해계수가 나와서 망정이지 안 나왔으면 5개잖아 문자가. 그 5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이렇게 봤을 때 원점 대칭한 거고 그럼 4차 함수에서 원점 대칭해서 2를 뺐을 때 어차피 홀수항은 지워지고 우함수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홀수항은 미지수를 설정해도 어차피 지워질 애들이겠구나 라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도 그냥 세워놓고 갑시다. fx는 마이너스 2x 4제곱에 플러스 ax 세제곱에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고요. 그 다음 gx는 원점 대칭한 함수니까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럼 그걸 계산해 보시면 쟤는 2x 4제곱에 플러스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d 이렇게 된다. 맞죠? 이렇게 gx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f0이 0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f0은 d니까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맞죠?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가이에서 f1과 g1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fx는 gx에서 왜냐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넓이 구하려면 이거 같다를 놔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둘게요. fx는 gx에서 얘네들을 같다라고 두고 다 밑으로 넘기면 4x 4제곱에 얘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bx 제곱에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2d는 0이고 2로 나누면 2x 4제곱 마이너스 bx 제곱에 마이너스 d는 0이죠. 그치? 그러면 가에서 F1은 G1이므로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보시면 E-B-D는 0이다 가 되겠네요. 그럼 B는 다 넘기시면 E-D 이렇게 되나요? 뭐 B 플러스 D는 2라고 쓰셔도 돼요. 알겠죠? 아니면 D로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식이니까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인 건데 그럼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근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정리해보니까 보기차식이 되고 그럼 보기차식에서 1이 근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이 근이다 라는 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결국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쓴 거예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x 4제곱에 마이너스 bx제곱에 마이너스 d는 2x 4제곱에 여기다가 얘를 한번 집어넣어보시면 마이너스의 2-d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는 0이다가 되지? 맞지? 그럼 얘 어떻게 되냐면 2,1에 지금 D1에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2x제곱, 얘가 x제곱이겠지? x 4제곱이니까 2x제곱 플러스 d, 2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면 얘는 0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는 어떻게 된다? 2에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지금 아까 했던 게 x제곱에 플러스 d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맞죠? 그럼 얘는 0이므로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고 x제곱 플러스 d는 d가 지금 여기 양수라고 했지? x제곱 플러스 d는 0보다 크다이므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쓰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fx와 gx가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겠네요. 됐나요? x제곱과 fx와 gx가 만나는 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넓이인데, 그럼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넓이는 이렇게 구할 거잖아. 맞죠?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빼서 적분하겠다는 건 fx가 위에 있는지 gx가 위에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맞지? 근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얘를 준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교점이라는 건 얘들아, 교점이라는 건 두 함수가 만나는 거잖아. 그런데 접할 때를 제외하고 교점은 교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맞지?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gx도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x축, y축을 찍었을 때 fx는 여길 지나. 맞지? 그럼 얘를 원점 대칭한 게 gx니까 gx는 여길 지나.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뭐가 돼? 대소관계가 변해. 그 말은 뭔 소리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선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0에서 fx는 여기 있고 gx는 여기 있으니까 누가 큰 거야? fx가 더 큰 거죠. 그치?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적분을 할 거니까 fx가 gx보다 크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서술해 볼 건데, 얘를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걸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다 서술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서술할 필요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fx는 다시 x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일 때 결론은 뭐야?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므로 그럼 쭉 쓰시면 되겠죠.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는 뭐가 될 거고, 그냥 그대로 풀면서 인테그랄에 1부터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마이너스 gx dx가 될 거고 우리 지금 여기서 fx 설정했고요. gx 설정했으니까 둘을 뺄 수 있지. 맞죠? 둘을 빼서 적으시면 되겠죠. 옆에다 적을게요. 그러면 fx에서 gx 빼보시면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쫙 적으시면 되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4x 4제곱에 빼면 플러스 2bx 제곱에 그 다음 빼면 플러스 2d dx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얘 전개해 볼게요. 얘는 뭐 2를 앞으로 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에 x 5제곱에 플러스 3분의 2b의 x 세제곱 플러스 2dx의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1이다 해서 계산하시면 식이 나오겠지? 맞죠? 그리고 는 20이겠죠? 맞죠? 는 20이니까 여기서 나왔던 어딨니? 여기서 나왔던 BD의 관계식, 그 다음 여기서 나올 BD의 관계식을 가지고 BD를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 결론은 지금 여기서 절대값 F0이니까 D 말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D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D만 구하면 됩니다. 답이 2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 또 여기서 나오는 식 해서 연립해서 D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사실 요 문제를 그냥 처음에 풀 때 완벽하게 푼다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는데, 얘가 사실 수특 레벨 3 문제니까 그 수특 레벨 3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사실. 왜냐면 수특에서도 똑같이 풀거든, 설정에서. 근데 이제 수특과 변형된 게 뭐냐면, 뭐 당연히 이제 다른 거 다 숫자들 변했는데 여기서 요게 변했어. F0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작다야. 그럼 어떻게 돼? 대소관계가 바뀌어 있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gx-fx로 바뀌겠지? 그게 이제 원본 문제고, 그거 부호를 바꿔놔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의 사실상의 핵심은 아까 했던 거, 4차 함수를 원점 대칭했을 때 둘을 빼면 어차피 홀수항들은 다 지워지게 된다. 그래서 홀수항들은 굳이 구할 필요 없으니까 미지수를 4개를 설정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2개 날아가니까.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인데 8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7번, 8번이 어렵고 9번은 풀만하니? 9번은 풀만하죠? 귀찮을 뿐이지.
연속성을 계속 보여야 돼서 9번은 귀찮을 뿐이고 7번, 8번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두 문제는 어려울 거예요. 알지? 그래서 너네가 풀다가 두 문제는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가 안 돼! 그럼 그만큼 합격 컷은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만큼 합격 컷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가 이번에 쉽게 나왔나 보다. 이번엔 더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어. 갑자기 막 그 당일날 머리가 트여가지고 생각이 잘 되고 문제가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문제가 분명히 안 풀려야 되는데 너무 잘 풀려. 그럼 문제가 쉽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따라 잘 풀린다가 아니야. 알겠지? 항상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출할 때 다른 애들 쓱 보니까 이제 다 못 풀었어. 그러면 합격이구나 생각하면 되잖아. 알지? 괜히 시험 중간에 혼자 막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다 수준이 비슷하니까 끝날 때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답안지 낼 때 어차피 다 끝나고 뭐 컨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둘러보면 대충 각이 나와. 그런 거니까 어차피 다 거기니까. 그리고 특히 가천대는 많이 보기도 하지만 많이 뽑기도 하니까 주변을 한번 쓱 보시고 빈칸이 많네? 그러면 마음에 안도를 하시고 빈칸이 별로 없어. 다 잘 푼 것 같아. 그럼 이제 긴장 좀 하시고 이제 아무튼 봅시다. 8번에 최고차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그럼 fx를 이런 식으로 쓰겠죠.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쓰겠죠. 그치? 근데 지금 답지에는 이렇게 안 해놨어. 근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답지에서는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축을 이제 미지수로 두고 축을 p라는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풀어놨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fx를 이렇게 설정해놓고 여기서 이제 축을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a죠. 그치? 그렇게 하셔도 되고 미지수를 뭐로 설정하느냐는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너네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뭐라는 걸 알고 있어? y축 대칭함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치? 그러면 얘는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절대값에 다시 f의 절대값 x 플러스 t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맞죠? 그러면 그 값이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fx가 다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y축이 이렇게야. 그러니까 얘가 지워지면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그 값이 어디야? 0에서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그걸 보이는 거라고. 근데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야?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느냐, 즉 축이 양수냐, 축이 음수냐 인 거라고요.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f의 절대값 x 플러스 t라는 애는 도대체 뭐냐라는 게 핵심인 건데 얘는 둘로 나뉘겠지. fx 다시 x가 양수면 f의 x 플러스 t일 거고 x가 음수면 fx의 마이너스 x 플러스 t일 건데 우리는 얘와 얘가 y축 대칭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럼 얘만 보면 f의 x 플러스 t라는 소리가 뭔 소린 거야?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움직였다는 거예요. 맞지? 그럼 축도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겠지? 맞죠? 그랬을 때 그 움직인 축이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경우를 나누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적어 봅시다.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잡고 갈 거고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썼던 것처럼 f의 절대값 x 플러스 t는 둘로 나뉜다. 어떻게 나뉘느냐? f의 x 플러스 t와 f의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t로 나뉘고 얘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고요. 얘는 x가 0보다 작다 일 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즉 f의 x 플러스 t의 축의 방정식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해설지에서는 막 설명을 해놓는데 그 설명을 뭐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x에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y축 대칭 함수다라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굳이 그것까지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던 거. f의 x 플러스 t의 추계 방정식은 뭐가 돼? x는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a였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움직인 거니까 마이너스 t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t가 양수일 때 그러면 일단 t 지금 gt잖아. gt 그러니까 변수가 t인 거잖아. 맞죠? 그 값의 개수를 우린 gt라고 뒀으니까 그럼 얘를 t에 대한 걸로 바꿔주면 즉 t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다일 때 라는 말인 거야. 얘일 때 f 절대값 x 플러스 t의 그 값의 개수는 몇 개다? 3개이다 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f의 절대값 x 플러스 t의 극값에서의 x는 당연히 얘 하나 있을 거고 축이니까 그다음 또 대칭했으니까 2a 플러스 t 있을 거고 그 다음 방금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프가. 그럼 0에서 극값일 거고 여기와 여긴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t인 거니까 얘는 2분의 a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뭐다? 2분의 a 플러스 t와 0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t일 것이다. 그래서 그 값은 3개다 라고 쓰셔도 돼요. 알겠죠? 그 값은 3개다. 그랬을 때 따라서 gt는 3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또는 t가 넘겼을 때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뭐가 된다? 방금 했던 거 똑같이죠? 얘의 극값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다? 1개가 될 거다. 그러니까 gt는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gt는 뭐가 된다? gt는 둘로 나뉜다. 3일 때와 1일 때로 나뉘는 거고 얘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을 때고요. 얘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가 다르다 라고 돼 있지. 다르다라는 거는 불연속이다 라는 말인 거니까 결국 뭐가 된다? 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거 또 쓰시면 되겠죠. 옆에다가 옮겨 써보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의 gt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의 gt가 다르다 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a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럼 a는 2니까 fx는 뭐가 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되고요. 결론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hx예요. 맞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hx야. 우리 아직 이거 보지도 않았어. 맞죠? 지금 식만 위에 문제만 본 거예요. 그럼 hx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가에서 hx는 0의 모든 근은 정수라고 되어 있고요.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분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예, 미분하면 되겠죠. h'x는 앞에 거 미분하면 없어질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더하기 x 플러스 2에 2x 플러스 2 될 거고 맞죠?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0보다 작다 하시면 b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치? 맞지? b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이거 근각해수의 관계하면 모든 근이 정수니까 당연히 b도 정수가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뭐 이거 쭉 풀면 다에다가 집어넣어 쭉 풀면 b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정수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 근이 아니면 뭐 좀 애매하면 쓰든가 여기다가 여기 앞에다가 가에서 모든 근이 정수이므로 b도 정수다 라고 쓰고 나서 쭉 해서 b의 범위 찾으시고 그 다음은 단순 계산이니까 b의 범위 찾으시고 그 사이에 있는 정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9번에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 f의 x 플러스 1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a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0 넣어보면 알겠지만 얘는 f1이니까 얘는 불연속이에요. 맞죠? 맞죠? 그런데 그럼 얘가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0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f의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 a를 여기다 집어넣을지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을지 아니면 이 마이너스 a가 딱 경계값이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 a가 얘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은 좀 귀찮은 우리가 맨날 했던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 드린 거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일 때 리미트 x가 0에 좌극한의 f의 x 플러스 1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a고, 얘 계산해보시면 0에 좌극하니까 얘 1을 좌극한이죠? 그러니까 얘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1, 2에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f의 마이너스 a인데, 지금 마이너스 a가 갑자기 헷갈리네. 0 넣으면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a는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맞죠? 맞지? 그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는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일 때 f의 x 플러스 1에 f의 x 마이너스 a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밑에다가 집어넣으시면 4에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4가 되나요? 4에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 얘가 f1 f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치? 0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인 거고 a는 0 또는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지금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쵸? 그치?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안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a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도 넘어가면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해서 똑같이 쭉 써서 a값 구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문제 풀 때는 어차피 앞에 게 불연속이니까 뒤에가 0일 때랑 뒤에가 같이 불연속일 때 두 가지만 보는데, 지금 서술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세 가지가 각각 맞는지 틀린지를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